네, 이 자리에 개혁신당 허은하 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시라는 인사도 잘 못 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 여기 모시는 분들도 다 안녕이라는 말을 하기가 네. 참 힘들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어떻게 지내세요? 저희는 계엄령 발동하고 나서 저희가 가장 기민하게 좀 움직였었던 것 같습니다. 제일 먼저 다음 날 바로 윤석열, 김용현 검찰에 고소 고발했고요. 내란죄하고 직권남용죄 그걸로 지금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용산 대통령실도 항의 방문 그날 바로 11시 오전에 했었고요. 그리고 대표실 직속으로 비상상황실 설치해서 지금 24시간 대기체제 하고 있고 또 최고위 상시개최 체제로 전환을 해서 오늘도 뭐 전국 당협위원장 연석회의하고 규탄대회를 했고 시도당도 이제 비상근무 전환을 했고 이제 비상이죠. 비상이고 윤석열 탄핵되고 구속될 때까지 계속 싸울 마음으로 마음의 준비와 그 행동 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비상이다라고 말씀을 하실 때는 언제 무슨 일이 또 있을지 모른다 이런 것도 염두에 두시는 겁니까? 그렇죠. 지금의 행동들과 작태들을 보면은 어떻게 행동할지 정말 아무도 모른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뭐 한동훈 대표가 거의 뭐 대통령 직무대행하는 것 마냥 본인이 이런저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지켜지고 있는 거 하나도 없고 그리고 대통령도 자신의 직위를 내려놓은 것 같진 않잖아요. 그래서 다음에 어떤 행동을 할지 모른다라는 국민들의 불안함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비상대기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기다라고 생각합니다. 국회에 계시니까 그 국회 앞에 모여있는 시민들, 국민들 좀 만나보셨을 것 같아요. 어떠세요? 분노에 차 계시죠. 그리고 또 불안해도 하십니다. 그런데 여의도에서 밖에 나가서 제가 느낀 점은 어른들도 분명 많습니다만 2030 세대가 눈에 띈다라는 겁니다. 특히 그 12월 3일 이후에 밤마다 나가서 뵀을 때 점점 늘어나는 인원들이 2030 세대라는 거죠.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자신들이 좋아하는 그 팬클럽에 그 봉 같은 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거를 정말 들고 나와서 외치시는데 그리고 사실 인터뷰를 요청을 하면은 대부분은 인터뷰 안 하겠다고 좀 도망 다니시잖아요. 그렇죠. 적극적으로 인터뷰를 하신다는 것은 이거 그대로 둘 수 없다. 그리고 우리가 바꿔나가야 될 것 같다. 그리고 이건 우리의 문제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진 것 같다. 그리고 또 이렇게 과격하지 않으십니다. 과격하기보다는 질서정연하게 하시고 또 해체하시고 나서도 본인들이 이렇게 쓰레기라던가 주변 정리를 하고 나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이게 더 마음을 좀 무겁게 만드는 것 같아요. 아니, 비상계엄 선포가 됐을 때 즉각적으로 여의도에 몰려든 시민들이 꽤 많았어요. 정말 많았습니다. 예. 그날 저희도 제가 국회에 못 들어가서 한 1시까지 국회에서 같이 시민들과 외쳤었었는데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렇게 몰아오셨는데 그날은 정말 거의 전쟁 같은 느낌이었죠. 하늘에서는 헬리콥터와 뭐 또 여기저기의 군인들도 보이고 정말 두려웠을 텐데 저는 국민들께 너무 감사한 게 국민들께서 기민하게 움직여 주셨고 행동해 주셨기 때문에 그 계엄령을 막을 수 있었다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190명의 그 국회의원들에게도 칭찬은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빠르게 움직여서 빠르게 계엄을 막았기 때문에 함께 이룬 쾌거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빠르게 지금 탄핵이 돼서 마무리돼야 된다. 국민을 더 이상 불안하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근데 지금 한동훈 대표가 얘기하고 있는 건 질서 있는 퇴진입니다. 이게 무슨 방안일까요? 질서 있는 퇴진이라는 것은 애초에 헌법대로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멋지게 말하고 싶고 어떻게든 그냥 이미지 쇼를 좀 하려고 하시는 것이 진짜 안타깝습니다. 애당초 위헌이기 때문에 구체적 로드맵 안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탄핵입니다. 헌법에 이미 구체적인 로드맵이 있어요. 탄핵이 되어야만 일을 멈추고 우리가 불안해하지 않을 텐데 해법을 헌법 안에서 찾지 않는 그런 어떤 시도도 저는 실패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해법은 헌법입니다. 제발 한동훈 대표가 이제 한동훈 대표에게 저희는 사퇴를 요구했기 때문에 한동훈 씨가 정신을 좀 차렸으면 좋겠습니다. 한 대표가 왜 사퇴해야 된다, 이 사퇴에 책임이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여당의 대표로서의 책임감이 없는 것 같다. 그리고 여당의 대표라면
어찌됐든 헌법 질서를 지켜야 될 텐데요. 우선은 본인 스스로가 헌법을 어겼습니다. 어제 한동훈 대표와 그리고 그 한덕수 총리와 함께 당사에서 무언가를 발표하는 모습. 본인들끼리의 소통이라면 모르겠습니다만 국민들에게 무언가를 발표하면서 대통령 행세를 하셨잖아요. 그 부분은 이미 위헌적이다라고 판단하고 그 부분은 여당의 대표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고 생각하고요. 또한 당대표로서의 책임을 다해서 한 명 한 명씩 만나서 어떻게든 출석시키고 국회의원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찬성표를 던지든 반대표를 던지든 그 자리에 앉히도록 노력해야 됐을 텐데 의 총장에 만약에 같이 계셨다면 그 또한 문제다. 리더십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인정해 줄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퇴하는 것이 맞다라고 제가 외치고 있죠. 네. 아니 한동훈 대표가 질서 있는 퇴진이라고 얘기는 했는데 뭐 방안에 대해서도 그렇고 그 조기 퇴진이라고 말은 했지만 시기가 언제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한 바가 없거든요. 비겁한 거죠.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비겁합니다. 본인들의 당리당락 따지고요. 그리고 지금의 그 보수 정당이 다음 대선에서 선수를 낼 수 있느냐 없느냐를 지금 따지고 있는 거거든요. 꼼수 부리면서 시간 끌기는 그만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국민들 하루하루 오늘 조금 전에도 경제지수 얘기하면서 나라가 들썩인다라는 얘기 하시는데 지금 본인들 후보들이 후보로 나갈 수 있느냐 없느냐 따질 때입니까? 그리고 본인이 어떠한 통수권자처럼 헌법에도 없는 누가 한동훈에게 그런 권한을 줬습니까? 본인 멋대로 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 그래서 저는 좀 즉각 탄핵 외에는 어차피 우회는 없으니까 제발 좀 탄핵 좀 하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러니까 어제 한동훈 대표와 한덕수 총리가 공동 담화, 지금 대표님은 공동 담화라는 말을 쓰기 싫어하시는 것 같습니다. 뭐 발표가 어쨌든 굉장히 위헌적이다. 국정 수습을 할 주체도 아니고 권한도 없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내란의 종범들입니다. 어찌 보면은. 근데 자기가 사건을 수습하겠다고 나선다? 그걸 누가 인정하죠? 분명히 그 한덕수 총리가 개헌 관련된 거 얘기할 때 그 자리에 있었다면서요. 그 대통령과 함께. 국무회의 국무회의 할 시위할 때. 때. 개헌 관련된. 그렇다면은 종범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나라를 이끌어가겠다고 하는 건지 책임 총리는 하고 싶은 건가요? 그리고 누가 한동훈 대표에게 권한을 줬다라는 겁니까? 헌법 1조 2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옵니다. 왜 권력을 자기 멋대로 가져가려고 하느냐. 그런 것 때문에 제가 이 위헌을 용인할 수는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에서 임기를 포함해서 모든 일을 우리 당에 일임한다고 했습니다. 그거에 근거해서 뭐 어제 한덕수 총리와 한동훈 대표가 이런 공동 담화까지 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정부 여당 입장에서는 그 우리 당이라는 표현 또 두 사람이 이 권한을 행사하는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당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또 위헌이고요. 국민들께서 물론 이제 작은 표로 선출이 됐지만 작은 차이로 대통령은 윤석열입니다. 근데 어떻게 갑자기 우리 당에게 대통령의 통수 권한까지 다 주신다는 겁니까? 그리고 그 우리 당이 국민의힘이라고 말했나요? 그리고 정부도 함께 한다고 했기 때문에 아직은 대통령으로서의 역할을 다하는 것이 맞죠. 본인들끼리 그렇게 해석해서 본인들이 대통령이 된 것 마냥 대통령 놀이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 국민의힘에서 회의를 지금 잇따라 하고 있어요. 오전에 뭐 비공개 최고위원 회의도 하고 의총도 하고 뭐 중진 의원 회의도 한다고 하는데 윤상현 의원이 그 중간에 나와서 한 얘기가 우리 당의 권한을 일임한다고 했지 한동훈 대표에게 일임한다고 한 건 아니다라고 하면서 당내에서도 이미 다른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 안에서 뭐 한 목소리가 나올 수 있을지 의문이거든요. 그래서 국민의힘에게 정신 차리라고 하는 겁니다. 둘 다 말이 안 돼요. 어떻게 국민의힘에게 권한을 넘겨줬다고 생각합니까? 우리가 대통령 선거할 때 국민의힘을 대통령으로 뽑았습니까? 말이 안 되고요. 마찬가지로 한동훈 씨가 그 권한을 갖는다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물 안에서 자기들끼리 자기의 권력을 갖기 위해서 싸우고 있는 모습 보면서 국민들이 개탄하는 겁니다.
이래서 답답한 거고요. 그래서 빨리 탄핵하고 빨리 선출하자.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대표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그거네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지금 누가 대선 후보로 나갈지 지금 안에서 싸우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 사람들한테 어떻게 국정을 수습할 권한을 주느냐 이런 말씀이신 거네요. 이미 국민의힘은 국민을 배신했고 국민은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다음이 무엇이냐만 지금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지금까지 준비되어 있지 않은 것에 반성하셔야 되는 거고 아직까지도 대선 후보를 못 만들어냈다면 그 당에 그 정도로 문제가 있었던 거고 능력이 없었던 겁니다. 근데 지금 와서 이 난리판에 본인들의 이익을 위해서 그 안에서 싸우고 있다. 우리가 주도권을 갖겠다. 우리가 권한을 갖겠다. 이 싸우는 거 보면서 국민들이 무슨 생각하겠습니까? 아, 진짜 이런 얘기를 하면서도 진짜 울분이 터지는데 제발 여당답게 행동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제 공동 담화를 하면서 한동훈 대표가 대통령은 직무에 관여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직무가 정지돼 있는 상태다. 관여 안 한다. 이렇게 보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임명권을 행사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기는 뭐 사실적으로 좀 어려운 것 같고요. 한동훈 대표에게 그리고 국힘에게 얘기를 좀 해보고 싶은 게 이 지금 대통령이 지금 문제가 있으니까 갑자기 빈집털이를 하겠다라는 것 같아요. 이거는 정말 도둑 쿠데타입니다. 지금 그 국힘과 한동훈 대표는 쿠데타를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어떠한 말을 논리적으로 해보려고 노력하셔도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게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으실 겁니다. 국힘이 쿠데타를 한다. 어떤 의미? 지금 조금 전에 네. 그 담화라고 한 전 그걸 담화로 받아들이는 순간 그건 쿠데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대통령이 엄연히 있어요. 아무리 부족한 대통령이더라도 아직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대통령이 있는데 본인들이 대통령인 양 그렇게 발표하고 우리가 이걸 끌고 가겠다라고 얘기하는 것 그거는 평화롭게 보이지만 이미 쿠데타입니다. 이미 해답은 헌법이에요. 헌법 안에 지금 본인들이 해야 될 것은 탄핵하면 돼요. 탄핵하고 나서 업무 정지되면 그 다음에 수순대로 진행하면 되는 건데 왜 헌법에도 없는 그렇게 본인들의 힘을 빈집털이를 하려고 하는 건지 저는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아니 어제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사의가 이제 수용이 되면서 누가 이 수용 결재를 했느냐를 두고 얘기가 나왔을 때 대통령이다 이렇게 이제 보도가 됐습니다. 그 이후에 그럼 직무정지된 게 아니지 않냐. 한동훈 대표 오전에 나와서는 직무에 관여하지 않는다더니 이게 뭐냐라는 비판이 당장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한 대표가 한 말과 이후에 또 하는 행보나 이런 걸 보면 오락가락한다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거든요. 한 대표가 그렇게 말한 것도 문제였고요. 그리고 그걸 믿은 언론도 문제입니다. 왜 그걸 믿습니까? 그분이 무슨 권한이 있어서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대통령은 아마도 지금 자기 일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 일에 따라서 임명권을 발휘했겠죠. 임면권을. 근데 우리가 또 속은 거죠. 한동훈 대표는 조변석계로 자신의 말을 계속 바꾸고 있고요. 이때 우르르 걸리면서 뭐 이런 말이 오를 것 같으면 탄핵을 하겠다고 했다가 다음날 탄핵은 안 된다고 했다가 뭐 여튼 말을 너무나 바꾸고 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은 그래서 제가 사퇴해야 된다. 메신저의 그 신뢰도가 떨어졌다. 믿을 수가 없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근데 한 대표가 탄핵이라는 말을 직접적으로 안 했다. 직접적으로 안 했지만 그게 탄핵인 거죠. 아니 처음에 이제 비상계엄이 선포가 됐을 때 가장 먼저 위헌적이라고 얘기했던 사람이 한동훈 대표였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보인 그 말을 보면은 어떤 때는 탄핵을 얘기하는 것처럼 비춰졌다가 그 다음에는 탄핵을 막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고 그 한동훈 대표를 체포하려는 시도가 있었던 걸 안 날에는 또 곧바로 직무정지를 해야 된다고 하면서 탄핵에 동참하는 것처럼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 한 대표의 오락가락한 행보가 지금의 이런 사태를 끌고 왔다. 책임이 있다. 이렇게 보십니까? 네, 저는 책임이 너무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한 당의 여당의 당대표가. 그러니까 함께 뜻을 같이 하려고 하는 분들이 8명도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당 내에서도 리더십 발휘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힘이 모자라더라도 올바른 길이라고 생각했던 그 길에 대해서 그냥 꾸준하게 가셨어야죠. 본인이 리더십 발휘 언젠가는 믿어줄 거고 그분이 잘하고 있었다면 그랬을 텐데
오늘은 왼쪽으로 섰다가 다음 날은 또 하루 24시간도 안 걸려요. 근데 어떻게 리더십 발휘가 되겠습니까? 앞으로는 어떻게 그 말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 근데 국민의힘 안에서 이 좀 변호를 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한 대표가 뭐 당원 지지, 국민 지지를 받아서 당대표가 됐지만 당 안에서의 입지는 아직 녹록치 않은 상황이다. 그래서 그 탄핵 반대 당론이 정해졌을 때 그거를 꺾지 못한 면이 있다라고 얘기를 또 합니다. 그 변호하는 입장에서는. 그 부분 어떻게 보세요? 근데 충분히 어렵겠죠. 어렵고 힘들 겁니다. 그거를 모르는 바가 아니고 기존에도 제가 인터뷰할 때마다 그래서 응원해 드렸어요. 원외에 당대표로서 힘이 드실 거다. 그리고 이 기존의 이준석 전 대표, 당시의 대표가 얼마나 힘들었는지도 봤기 때문에 잘해주길 바라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려면은 본인이 능력이 있어야죠. 근데 제가 봤을 때 한동훈 대표는 대표로서의 능력이 없습니다. 리더는 한 방향으로 본인의 말을 지켜가면서 가야 되는 건데 조변석계도 아닌 것 같아요. 몇 시간 만에 자꾸 말을 바꾸면서 가고 그 말을 바꾸는 리더에 대해서는 신뢰를 할 수가 없다. 그래서 본인의 입지에 대한 거를 자꾸 이해해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이해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러면 어떻게 그들을 설득할까에 대한 걸 몸으로써라도 행동하셔야 되는데 하신 게 있으십니까? 어떻게든 끌어내려서, 끌어와서? 좀 가둬놨다고 하니까 그게 사실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의 그 원내의 3명의 의원과 그리고 야당의 의원들이 현장까지 가서 어떻게든 모셔오려고 했잖아요. 자리에 앉기라도 하라. 그때 뭐 하고 계셨냐는 거예요. 그때 그 뭐 개혁신당 의원들이 전부 다 의원총회하는 그 앞까지 갔던 걸로 알아요. 그래서 뭐 연락도 취하려고 하셨던 것 같고 그 문 앞에서 막 서 있는 모습도 보이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뭐 연락이 되거나 뭐 좀 동요하거나 이런 의원들이 없었습니까? 그때 어땠어요? 전화는 뭐 안 받으시는 것 같고 예. 현장에서도 화면으로 봤을 때는 저도 멀리서만 이제 지켜봤었는데 예. 그냥 뭐 눈인사하고 지나가는 부분이었죠. 그리고 저희 개혁신당의 3명의 의원뿐만 아니라 또 뭐 민주당이나 다른 의원님들도 현장까지 갔었어요. 근데 뭐 요지부동이셨습니다. 저는 그렇다면 당대표가 나서 주셨어야죠. 여러 번 전화 제가 드렸었거든요. 지금 한덕수 총리를 만날 때가 아니라 야당 대표들을 만나고 야당 의원들과 대화를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왜 야당이 탄핵, 즉시 탄핵을 외치는지. 그렇죠? 모든 것이 잘못됐으면 처음부터 앉아서 얘기를 좀 할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제가 그래서 직접 전화도 몇 번 드렸어요. 뭐 당연히 안 받으십니다. 근데 저뿐만이 아니에요. 의장 쪽에서도. 그리고 다른 당의 대표들도 지속적으로 한동훈 대표에게 통화를 시도했습니다. 그런데 전화 받지 않으십니다. 대통령과만 한덕수 총리하고만 대화하겠다라고 한다면 저는 그냥 데칼코마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다를 게 뭐가 있느냐. 본인이 생각한 사람하고만 대화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사단이 난 거 아닙니까? 아니, 한동훈 대표가 오전만 하더라도 이제 그 정치인들에 대한 체포가 있다는 그 신뢰 있는 정보를 얻었다고 할 때만 해도 바로라도 탄핵에 찬성할 것 같은 입장이었는데 대통령을 만나고 온 뒤에 태도가 달라졌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무슨 대화를 하고 나왔냐, 뭐 이런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같이 이제는 종범이 되는 거다. 그게 되기 싫으면 나오자마자 더 즉시 탄핵을 외치셨어야죠. 그리고 그래서 찬성을 하든 안 하든 현장에 의원들이 앉아 있을 수 있도록 해주셨어야죠. 그렇게 안 했기 때문에 오해를 받는 거죠. 오해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면 한덕수 총리, 한동훈 대표 이 두 사람이 국정 운영을 하는 방안을 낸 배경, 왜 이렇게까지 갈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보세요? 왜 이렇게보다는 그냥 권력에 대한 욕심을 내신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저는 두 분의 담화에는요, 국민은 없었습니다. 아니, 지금 보면은 대통령을 지금 탄핵하라는 목소리가 높은 상황에서 정부 여당이 여전히 국정을 운영하고 주도권을 쥐고 있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간다고 하면. 그러면 보시는 국민들이 이게 수습책이 맞을까라는 생각이 들 것 같아서요. 수습책이 맞다는 건 어떤? 수습책이 맞냐? 이게
한동훈 대표와 한덕수 총리가 국정을 운영하는 이 방식이 맞느냐고 국민들이 의문을 갖는 상황으로 간 거잖아요, 지금. 수습책을 내는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고요. 지금 현재. 물론 여당으로서 우리는 이렇게 하겠습니다라는 건 할 수 있지만 국정 운영을 이렇게 하겠습니다라는 것은 이미 위헌입니다. 예, 그 얘기를 자꾸 드리는 거고요. 그러니까 내용은 의미가 없어요. 이미 기본 처음부터가 이게 위헌적인 거다. 이 전제라는. 처음부터 잘못됐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논할 필요가 없어요.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한동훈 대표가 분명히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다라고 말했는데 왜 대통령이 임명권을 쓰실까요?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미 그 말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왜 한동훈 대표가 그런 말을 합니까? 한동훈 대표는 그럴 말할 자격이 없어요. 권한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아니, 야당과 법조계에서 위헌이라고 한 목소리로 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제 뭐 민주당에서도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만 한동훈 대표는 법률가고 한덕수 총리는 정치 경험이 굉장히 풍부한 분이세요. 이게 위헌이라는 거를 몰랐을까요? 알면서도. 그 순간, 그죠. 알았을 수도 있지만 설마 했겠죠. 그리고 그 순간 내가 이 그립을 잡아야겠다라는 그러니까 권력욕이 너무 강하게 작용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요. 국민의힘과 한동훈 대표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고름은요 아무리 짜도 그 살이 되지 않고요. 녹은 쇠가 되지 않습니다. 빨리 절단하고 잘라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개혁신당은 1초라도 빨리 해결해야 된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속보 자막으로요. 법무부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출국 금지했다라는 속보가 나가고 있습니다. 당연한 수순이라고 보십니까? 당연한 수순이죠. 네. 지금 뭐 세 곳에서 열심히 서로 경쟁하고 있는 것 같은데 뭐 국민에게는 나쁜 건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저희가 뭐 또 검찰에 고발장을 냈었는데 그 부분도 되게 속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뭐 여의도에서는 한 달, 12월, 빠르면 12월 아니면 1월에 구속이 될 것 같다라는 소문은 돌고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에서는 뭐 내일 이제 정기국회가 끝나잖아요. 그러면 11일에 다시 임시회를 소집을 해서 탄핵 소추안을 올린다는 계획입니다. 뭐 개혁신당은 당연히 찬성 입장이실 것 같은데 이번에는 어떻게 될 걸로 보세요? 이번에는 찬성 안 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표결에 참석을 안 하시는 것을 아마 국민의힘 당원들도 가만히 있지 않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무거울 겁니다. 많은 분들이. 예. 의원들이 지금 고민이 많으실 겁니다. 지난번에 표결 자체를 못하도록 한 것, 그거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이제 무능하고 모렴치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기존에 제가 잠시는 아니죠. 그래도 한 4년 좀 덜 되게 국민의힘 의원으로 있었을 때 그냥 그때 그 수순 그대로 변치 않고 그 방법 그대로 쓰더라고요. 그래서 예상을 벗어나지 않는 국힘을 보면서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는데요. 이렇게 도망간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 이거는 그때의 그 탄핵과 지금의 탄핵은 완전히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탄핵 트라우마 얘기할 때가 아니라 국민들이 지금 계엄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거 먼저 생각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이번에 정신 똑바로 차리고 무조건 현장에 계셔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안 될 겁니다. 아니, 지난번에 표결에조차 참석하지 않은 데 대해서 국민들이 엄청나게 분노를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표님이 보시기에는 이번에는 그 방법은 못 쓸 거다. 제가 MBC 뉴스에서 봤던 것 같은데 국민께서 그 말씀 하시던데요. 총선 때, 뭐 대선 때, 총선 때겠죠. 총선 때 우리한테 그렇게 투표해달라고 그렇게 구걸하더니 자기들은 투표도 안 한다. 이제 앞으로 우리는 당신들에게 투표할 생각이 없다. 아마 이게 대부분의 국민들의 마음이실 것 같은데요. 찬성을 던지든 반대를 던지든 뭐 국민의힘을 찍든 민주당을 찍든 개혁신당을 찍든 우선은 투표장에 가서 결정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게 정치인들 아닙니까? 근데 본인들은 도대체 뭐 하는 겁니까? 저도 거기 있을 때 제일 마음에 안 들었던 게 투표장에 못 들어가게 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들어가서 제 의견을 말하는 게 합당하지 않아요. 탈당하기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이제 당론에 어긋나는 거니까 뭐 처리하겠다 뭐 좀 강하게 얘기하시기 때문에
아마 그 김상욱 의원이신가요? 네. 그분도 나와서 반대표를 던졌음에도 불구하고 울먹이면서 말씀을 하셨겠죠. 지금 시대가 2024년도인데 어느 시대를 살고 계신지 정말 구태정당의 굴레에서 빨리 벗어나시거나 이렇게 계속 가면 진짜 위헌정당입니다. 저희는 위헌정당으로 명명하지만 지금이라도 빨리 정신 차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의원들의 투표가 가능해지는 상황으로 간다면 소신 투표가 이루어지고 탄핵안이 가결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그래야 한다. 그래야 한다. 네, 그래야 한다라고 저는 개혁신당 대표로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게 살 길이다.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 같은 경우에 조기 퇴진에 대한 로드맵이 정확하게 나오지 않으면 나는 탄핵에 찬성하겠다 이렇게 의사를 밝힌 의원들도 이미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다면은 좀 변화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십니까? 근데 그분들은 이제 나와야죠. 그러니까 미친 운전수한테 운전대 빨리 뺏어야 됩니다. 그래서 14일에는 그 운전대를 국민들한테 돌려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조금이라도 마음에 흔들림이 있고 양심에 찔리는 국민의힘 의원들 계시다면은 이번에는 선출해 주신 국민 바라보고 용기 내셔야 됩니다. 그러라고 그 자리에 앉힌 겁니다. 아까 국민의힘 계실 때 말씀을 잠깐 네. 하셨는데 그 탄핵 트라우마 지금 국민의힘에서 계속 얘기하는 게 탄핵 트라우마입니다. 그게 그 당 안에서 그 정도로 진짜 극심하고 탄핵 트라우마라는 게 이게 성립이 될 정도의 그런 분위기인 겁니까? 어떻습니까? 탄핵 이후에 이 보수가 거의 괴멸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좀 많고 그리고 그때 탄핵에 같이 참여했던 의원들이나 정치인들이 덕을 못 봤다라는 거죠. 스스로가 생각했을 때. 왜냐면 우리도 같이 탄핵에 참여했는데 그 빛을 보고 뭐 숟가락을 얻는 것은 뭐 민주당밖에 없더라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 거, 이득이 없다는 생각을 갖고 계신 거가 있어요. 그리고 욕만 먹고 진짜로 이 당이 소멸될 뻔했다 이런 생각이 우선 첫 번째가 있는 것 같고 두 번째 트라우마는 유승민 트라우마입니다. 배신자 프레임이요, 그렇죠. 이른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대선 주자로서 나가려고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배신자 프레임에 걸리면 그 후로는 사실 대선 후보가 되기 어렵다. 당대표도 되기 어려울 정도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많이 하십니다. 그러다 보니 생각들이 많죠. 그 부분은 이해합니다만 그 모든 것의 중심이 뭐냐면 자기예요. 국민이 없어요. 만약에 이 탄핵에 대해서 우리도 뭐 슬픔이 있었죠. 탄핵. 그래서 저희 개혁신당은 처음부터 탄핵에 찬성을 안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법적으로 이게 탄핵이 될까라는 생각도 들었고 그리고 탄핵으로 인해서 사실 안 좋은 일들이 많았기 때문에 웬만하면 정말로 그 말씀하시는 대로 수순을 좀 밟아가면서 정신을 좀 차리자 이렇게 갔었는데 이거는 이제 계엄령이에요. 내란죄예요. 그거를 지금 기존에 탄핵하고 비교하면서 트라우마를 얘기한다? 말도 안 돼요. 지금 왜 2030들이 저 자리에 나오는데요. 자기 눈으로 세상 우리 엄마 아빠도 못 봤던 그 계엄이라는 것을 계엄령 내린 것을 눈으로 보면서 믿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이들에게 탄핵 그 계엄 트라우마를 우리가 줬던 부분 지금 치유 프로그램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이거 계속 가게 되면 거기서 어떻게 본인들의 그런 트라우마를 얘기할까? 저는 그런 생각이고 여하튼 그 국힘은 그런 트라우마가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때와는 다르다. 탄핵 사유가 명백히 다르다 이렇게 저는 보시는 다르다고 거죠? 봅니다. 네. 왜냐하면 그때는 최서연 씨라고 하나요? 최서원 씨. 씨. 예. 제3자의 문제로 일어났던 탄핵이지만 이번에는 대통령 스스로가 자신이 계엄령을 내린 겁니다. 이건 그냥 내란죄예요. 그냥 명백한 거다 이거는. 네, 이건 너무나 네. 명백한 내란죄인데 이것을 그때와 비교하면서 뭐 1년 지나면 기억을 못하는 국민들이니 우선은 당원들에게 미움받지 않기 위해 탄핵 반대해도 된다라는 게 이게 말이 되는 논리입니까? 국민의힘 한 의원의 발언이죠. 네, 그거는 네. 너무 실망스러운 발언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 기존에도 그런 말씀들 계속 많이 하셨었어요, 국힘에서. 저는 이제는요, 옛날 과거의 정치랑은 좀 많이 달라져서요, 이 SNS라는 게 있고, 다 다시 찾아와서 1년 전에 뭐 이런 거 다 꺼내놓는 시대가 됐거든요. 그래서 좀 1년 뒤면 잊는다, 뭐 뉴스 안 나오면 잊는다. 국민들을 더 이상 이렇게 무능하게 보지 마세요. 지금 무능한 사람들은 국민의힘 사람들입니다. 그날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같이 올려졌었습니다. 네. 찬성표가 뭐 0표였다가 4표였다가
6표까지 간 상황이거든요. 이 또 다시 발의를 한다고 하는데 그 이후에는 어떨 걸로 보십니까? 이번에 발의되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네, 지금 김민기 국회 사무총장의 긴급 기자회견 들어보셨습니다. 이 내용을 들어보니까 경찰, 검찰, 공수처에서 비상계엄 관련한 당시의 그 난입 상황 CCTV를 협조해달라라는 요청이 왔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 마지막에 보니까 수사기관들이 중복적으로 자료를 요청하고 있고 수사권 다툼으로까지 보일 정도로 좀 우려가 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먼저요. 그날 난입 상황이라고 얘기를 지금 하고 인적 물적 피해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현장에 계셨잖아요. 그 정도로 좀 심각했다. 이렇게 느끼신 거잖아요. 좀 과장되게 말씀을 드리면 이러다 전쟁 날 수도 있겠다라고 정말 고민이 될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밖에서 시민들과 함께 이제 농성을 하다가 이제 1시 한 몇 분부터 들어갈 수 있었어요. 아이디 카드가 있으면. 들어가서 본청에서 의원들을 만났는데 의원들도 떨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기 앉아 있으면 끌려갈 수 있다.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본청 이 안에 본회의장에서 절대 나가면 안 된다. 우선 투표는 하고 가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그 눈빛들이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 자리에 있었던 190명 의원들에게는 저희가 그래도 칭찬은 한번 해드리고 가는 게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현장에서 볼 수 없었던 그 유리창 깨지는 부분과 군홧발이 지나가고 났으니 얼마나 그 난리법석이 났겠습니까? 그리고 현장에서 그 헬리콥터가 평상시에 느껴지는 그런 헬리콥터가 아니었었잖아요. 뭐 거기서 사람들이 쭈르륵 내리고 그렇죠. 뭐 하는 그런 그러니까 군대 안 다녀온 저희가 봤을 때도 두려움이 있었을 정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현장에서 국민들이 함께 계셨다라는 거. 그래서 저는 너무 감사하면서도 죄송하다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그날 여기 뭐 이제 국회에 진입을 했던 그런 계엄군 또 그 사령관들이 막 그 양심 선언이라고 해야 될지 폭로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얘기를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때 상황이 지금 거의 이제 퍼즐이 맞춰지는 그런 느낌이에요. 네, 미안해 하시는 분도 계시고 내가 왜 여기 와 있나 나는 누구냐 이런 생각을 하신 분도 계시다고 하고 보니까 저희 딸하고 동기도 저기에 있었었대요. 그러니까 군인 지금 군대에 간 친구들도 불려나갔다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본인들이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간 거 아닙니까? 피해자들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싸울 줄 몰라서 저분들이 저랬겠나 하는 거죠. 윗사람이 시켰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그 자리에선 했습니다만 나중에 이제 나가실 때는 인사하고 나가시는 거 보면서 짠했어요. 저희가 진짜 이건 못할 짓 한 거다.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뭐 한 1, 2년 된 것 같은데 이게 며칠밖에 안 된 일이라니 하루라도 빨리 이런 불안함에서 국민들이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사무총장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지금 검찰, 경찰, 공수처에서 앞다퉈 수사를 하고 있어요. 물론 뭐 이렇게 함으로써 철저한 수사가 된다라고 보는 측면도 있겠지만 과연 제대로 수사가 될까라는 의구심도 조금 들기는 합니다. 어떻게 보세요? 수사 진행 상황은. 지금 뭐 신속한 탄핵 절차를 밟는 것밖에 없는데 지금 보니까 스스로 내려올 것 같진 않아요. 윤석열 자체가 지금 망상에 있어서. 그리고 뭐 아까 말씀을 하셨지만 서로 여기저기 통화하면서 본인을 좀 구제해달라라는 얘기까지 하시는 것 같은데 이럴수록 저는 뭐 빨리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탄핵밖엔 답이 없다. 이 말밖에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은 없는 것 같고 그러니 국민의힘 의원들이 빨리 이 뉴스를 보셔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려요. MBC를 안 보시잖아요. 그렇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뉴스를 웬만하면 못 보실 겁니다. 근데 주요한 뉴스 보시면서 정신 차리셔라 라는 말씀밖에 드릴 게 없네요. 그리고 또 뭐 서로 공세우려고 세 곳에서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 이제 이런 게 바로 이미 정권이 내부적으로는 무너졌다라는 것을 보여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경쟁적으로 수사하는 것이 나쁘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로 인해서 또 늦춰지고 본인들의 공만 세우려고 하는 것은 아니었으면 좋겠다. 좀 잘 정리될 수 있도록 정치권에서 빨리 움직여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에서 윤석열 내란 특검법도 발의를 했고 또 상설 특검도 네. 발의를 했습니다. 어떠세요? 개혁신당 입장에서는. 저희는 모두 다 거의 찬성입니다. 예.
그럼 이 투트랙으로라도 수사가 진행이 돼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예, 네. 빠르게 할 수 있는 거랑 뭐든 해야 된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상설특검은 뭐 대통령 거부권 이런 거 상관없으니까 일단 먼저 진행을 하고 이후에 특검이 되면 흡수하는 방식으로 가야 되고 검찰, 경찰, 공수처 모두 빨리 수사가 진행돼야 네. 된다. 오늘 저희가 회의를 같이 다 했었잖아요. 그래서 원내 천하람 의원하고 원내대표인 천하람 의원하고도 얘기했을 때 원내에서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함께 갑니다. 그러면은 윤 대통령에 대한 이 수사가 탄핵 소추안을 의결하는데 굉장히 핵심적인 결정적인 변수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세요? 어떻습니까? 수사가 핵심적인 것이 된다라기보다는 만약에 이거는 이제 탄핵이 된 다음에 문제일 것 같긴 하죠. 근데 우선은 직무를 정지시키는 것이 먼저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첫 번째의 관점이 국민이어야 되는데 국민이 진짜로 이러다가 계엄령을 또 내리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일을 상상하지 못하시도록 하는 게 첫 번째, 저희가 생각하는 우선순위입니다. 그러니까 직무 정지, 지금 그 국민의힘에서도 그 얘기를 했어요. 군 통수권을 정지시켜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군 통수권을 정지시키는 방법은 탄핵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럼 즉시 탄핵하면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말의 앞뒤가 안 맞는다는 얘기예요, 국힘이. 그러니까 지금 제2계엄이 또 있을 수도 있다는 국민들의 이런 불안, 이게 군 통수권에서부터 비롯되는 거거든요. 국방부에서도 현재 군 통수권은 대통령에게 있다라고 발언까지 했습니다. 그 부분을 지적하시는 그 부분에 거겠네요. 대한 지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직무정지 시키셔야 되고 그리고 지금 주변에 정말로 내란 공범을 하셨던 분들이 사임서를 내고 그다음에 증거인멸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어떻게 하시려고 하냐는 거죠. 그러니까 빠르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사도 빠르게. 그리고 즉시 탄핵하고. 아니, 사의 표명을 한 분들 모두 다 그 수용을 하지는 않았잖아요. 2명 했는데 2명이 그러니까 또 선택적인 깡통폰. 인사권 행사다 뭐 이런 얘기도 그래서 나오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내각 전부 다 사퇴하겠다고 했는데 김용현, 이상민 전 장관만 콕 집어서 수용을 한 데 대한 비판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증거를 인멸해야만 하는 사람들 우선순위로 한 건 아닌가라는 추측을 좀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정상적이지 않은 곳이라서 사실 정상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이 너무 많이 벌어지고 있죠. 설마 했죠. 계엄, 에이, 말도 안 돼. 저희 얘기했잖아요. 근데 지금 나오는 거 보니까 9월부터인가요? 벌써 준비하고 있었고 11월에는 아주 구체적으로 했었다라는데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고 하는데 이거는 믿지도 않았었는데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더 정말 황당한 상황인 거고요. 그래서 정상적인 사람들이 빨리 이 일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의 이 혼란 전국 끝을 내기 위해서 개혁신당은 어떻게 하실 그런 저는 뭐 생각이십니까? 8글자로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오직 탄핵, 오직 헌법. 헌법에 맞춰 하시면 됩니다. 즉시 탄핵하시면 됩니다. 국민의힘 의원들도 빨리 동조하시라. 네. 하실 거라고 믿는다. 기대한다. 그렇게. 국민의 목소리로 말씀드립니다. 무조건 참석하셔서 찬성표 누르십시오. 그래야지 역적이 되지 않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